상큼한 요리들 광희와 품격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실 신효섭입니다. 셰프님, 평범한 재료를 색다르고 근사한 방법으로 어떤 멋있는 요리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닭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특별한 닭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닭 요리 갖고 또 특별한 닭찜 만든다고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함께 만들어보는 날이라 어려우면 안 돼요,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쉽게 준비했고요. 예. 이 주말에 이제 가족분들과 오늘은 이제 유럽으로 한번 떠나보시길 제가 추천해 드릴 건데요. 예. 유럽식으로 한번 닭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닭찜을 유럽식으로 유럽식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도전! 평범한 닭찜의 색다른 변신. 촉촉한 맛에 빠져드는 유럽식 닭찜. 맛과 멋을 더해줄 맛의 한 수까지. 부러운 닭찜을 만들어 볼까요? 뭔가 쭉 흐르네. 자, 그러면 일단 재료를 가지러 냉장고로 가봐야 할 텐데요. 자, 셰프님. 유럽식 닭 요리하면 재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비슷한 재료들이 많아요. 네? 닭고기? 네. 닭고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채소. 저는 이게 뭐 예?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 양파 예. 이런 것들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준비해놓은 평소에 잘 먹는 뭐 양송이 버섯이랑 그다음에 양파랑 당근. 일단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아니, 유럽식 닭 요리 한다면서요? 유럽식 닭 요리도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와. 진짜 이 정도만 있으면 이 된다고요? 정도만 있으면 되죠. 이야, 그럼 저는 네. 양파를 먼저 한번 썰어볼게요. 네. 양파를 넣고. 저도 양파를 네. 썰어볼게요. 오늘 너무 오늘 이 닭찜이잖아요. 예. 사실 찜 요리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작게 자르면 사실 좀 뭐랄까 익다 보면은 예. 흔적이 없어질 수도 있어. 이게 뭐 있다 보면 다 이게 흐물어지고 아무래도 네. 작아지니까. 그래서 좀 더 크게, 저는 좀 크게 할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반으로 잘라서 예? 한번 약간 좀 큼직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큼직하게? 네. 자, 저는 버섯도 뭐 한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로 사이즈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큼직하게요. 큼직하게요. 집에 요새 양송이 버섯 말고 표고버섯이나 뭐 새송이 버섯 있으면 그거 넣어도 돼요? 어떤 버섯도 상관없어요. 제 집에 있는 버섯, 남은 자투리 채소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뭐 건표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오. 이런 것도 같이 좀 넣어도 어울리니까 꼭 새로운 재료를 사기보다는 집에 네. 있는 재료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달리 저는 오늘 파프리카 말고 당근을 조금 썼어요. 당근도 괜찮죠. 저는 파프리카도 약간 길쭉하게 예. 썰어서 넣을게요. 저는 이 당근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하면 될까요? 당근은 근데 이게 잘 익어도 예. 좀 이렇게 흐물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근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잘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썰어도 될 것 같죠? 네, 그 정도로 해서. 예, 이런 좋네요. 크기로? 네, 그 정도로 잘라주세요. 근데 선생님, 이 금요일 시간이 중요한 게 저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 요리 초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진짜로 이 금요일 시간에 펜하고 봉투를 펼쳐놓고 써가면서 배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모든 사람이 요리를 잘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것도 보면서 예.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그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채소를 손질을 해놨으니까 네. 닭고기를 손질을 해볼게요. 닭고기 손질 해볼까요? 자, 선생님. 닭은 닭다리살을 사용하셔도 좋고, 예. 뭐 만약에 다리살이 없다 하시면은 왜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요 이렇게 닭볶음탕용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저는 일단 닭다리살을 닭은 한번 익으면은 굉장히 네. 작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닭다리살도 좀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큼지막하게요. 네. 작아지는 걸 감안해서. 감안해서 오늘은 껍질까지 다 쓰나요? 네, 껍질을 사실 껍질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렇게 잡고서 껍질을 쭉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손으로 하셔도 돼요. 쉽게 벗겨지네요, 네, 선생님. 쉽게 이렇게 벗겨주시면요. 뭐 나는 껍질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네.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는 뭐 닭 껍질까지 같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도 같이 사용해 볼게요. 선생님, 네. 이 닭고기도 이렇게 썰 때 미끈미끈해요.
이렇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썰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닭고기 썰 때 너무 이렇게 생고기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초보분들은 살짝 얼린 상태에서 썰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전자레인지에 한 30초나 1분 정도 돌려서 네. 약간 겉표면 익은 상태에서 잘라주시면은 네. 위험하지 않게 자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네. 생각보다 미끌미끌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생고기 자를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아요. 뭐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도 생고기 썰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열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전 올리브유를 네.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해주네요. 네. 일단 마늘을 넣고 이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마늘의 향을 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 닭고기 할 때 이렇게 마늘 기름 내는 이유는 또 있나요, 선생님? 일단은 고기 그 음식의 풍미가 좋아지게끔 하려고 하고요. 네. 물론 한식에서도 마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이태리 스타일 그리고 유럽 스타일에서도 마늘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오. 특히나 이 마늘의 향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요리가 좌우가 됩니다. 오. 또 마늘의 향이 나기도 전에 타면은 네. 당연히 그 요리는 당연히 맛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딱 그 포인트가 있어요. 마늘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하면서 이제 마늘의 네. 맛이 우러나올 때 한두 개가 색깔이 변할 때가 있어요. 오. 그 타이밍 때 다음 재료를 넣고 요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셰프님, 셰프님 거 맛있게 네. 노릇노릇하게 잘 됐네요. 근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이거 지금 네, 오. 탄 거 탔어요. 어떻게. 이것 봐, 오. 이게 까맣게 됐잖아요. 아니, 금세 타네요, 선생님. 이게 마늘이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은 예. 그때 빨리 건져내줘야 되는데 오.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타버려요. 아니, 지금 선생님 거 잠깐 쳐다봤는데. 이래서 마늘을 할 때는요, 예? 꼭 앞에서 잘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약간 기름에서도 마늘 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탄 향이 나죠. 특히나 이렇게 그냥 먹으면은 약간 예. 쓴맛이 좀 나기 때문에 일단 볶아주고 이 마늘은 자연스럽게 빼주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또 주의할게요. 자, 다음 재료는 뭐 넣을까요, 선생님? 이제는 고기를 익혀서 고기를 약간 노릇노릇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고기를 중요하거든요. 먼저 익혀서. 네. 불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되게 약하게 해주세요. 약하게. 약하게요? 네. 닭고기를 자, 저도 닭고기 넣어볼게요. 네. 닭고기 조리할 때는 빨리 조리하나요, 선생님?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불 조절이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기름이 좀 덜 튄다 하면은 불을 좀 높여주세요. 네. 처음부터 너무 불을 세게 놓게 되면은 기름이 더 많이 튀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제는 기름이 좀 덜 튄다 할 때 불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밑간만 소금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해주세요. 몇 꼬집씩 넣으면 될까요? 한 꼬집씩만 넣으시면 돼요. 한 꼬집씩만. 네. 그래서 표면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되면은 네. 훨씬 더 고기가 맛있어져요. 너무 튄다 싶으면 살짝 뚜껑을 닫아놔도 됩니다. 근데 셰프님, 이 닭고기가요, 생각보다 익는 데가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뼈 있는 부분이 더 오랫동안 익어야 되는데요. 네. 오늘처럼 뼈가 없으면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오. 네. 자, 자, 이렇게 닭고기가 좀 더 익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100% 다 익히나요? 아닙니다. 겉에만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채소와 그리고 다른 것들을 넣고서 익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셰프님. 지금 닭고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맛의 한 수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맛의 한 수. 맛의 한 수가 요맘때쯤 나와야 되는데. 네, 맛의 한 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받아볼까요? 네. 자, 맛의 한 수 주세요. 오늘은요, 이 한 수가 없으면 이 요리를 만들 수조차도 없어요. 아니, 어떤 이유에서요? 사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그냥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를 넣어야지 닭의 누린내를 딱 제거할 수 있어요. 누린내 하면 청주, 성주, 그다음에 맛술, 맛술, 소주. 정답 여기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오늘 유럽. 유럽이면 틀렸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와인을 넣어서 요리를 만들 거예요. 두 가지 와인이에요? 보통 많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뭐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두 종류입니다. 근데요, 사실 레드 와인은 고기 육류하고요. 네. 화이트 와인은 그 어류, 그다음에 생선. 맞아요. 좀 많이 쓰는데 오늘 같이 쓴다고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화이트 와인이 많이 나는 지역은요,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네. 뭐 레드 와인을 넣으면은 레드 와인 그 특유의 그 약간 붉은색을 느끼면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은 저희 둘 다 이걸 같이 쓰나요? 아니면 따로 쓰나요? 저는 화이트 와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레드 와인을 사용할까요? 좋아요. 네. 느낌 있게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는 저는
자, 그리고 야채를 함께 넣을게요. 예. 저는 파프리카와 그리고 네. 버섯, 양파 등을 같이 넣고, 자, 선생님 채소 넣을까요, 그러면? 네. 자, 어제 노릇노릇하게 잘 됐으니까. 채소를 한 번에 다 넣으면 되나요? 네, 한 번에 넣어주세요. 자, 자, 저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와인이 들어갑니다. 저도요. 와인을 얼마큼 넣을까요, 계량으로? 와인은요, 한 80에서 100ml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80에서 100ml요. 네, 그러면 한 반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컵. 계량을 해서 넣어볼게요. 오! 진짜 향이 달라요, 저희 서로. 이야. 사실 이 레드 와인이 들어가면은요, 예? 이게 프랑스의 약간 전통 요리 같은 거예요. 오! 프랑스의 전통 요리 혹시 이 요리 뭔지 아세요? 이거요? 네. 몰라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꼬꼬뱅. 꼬꼬뱅이요? 꼬꼬뱅 몰라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뱅뱅뱅 아세요? 뱅뱅뱅. 네. 뱅뱅뱅 말고 꼬꼬뱅. 처음 들어봐요. 꼬꼬뱅 뜻이요. 이 와인에 빠진 수탉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레드 와인 버전인 거고 저는 화이트 와인 버전인 겁니다. 아, 근데 선생님 지금 와인이 다른 종류가 들어가서 그런지 향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맞아요. 사실 이 보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예, 예.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와인의 향과 그 와인의 진한 색이 배기 때문에 예? 약간 정말 더 약간 유럽식 같기도 하고요. 네. 화이트 와인으로 하게 되면 약간 부담감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력이 또 다릅니다. 확실히 이 레드 와인 들어간 쪽은 그 과일 향이 좀 더 강하죠. 풍부하게 네, 나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대로 끓여서 하셔도 좋으신데 여기다 네. 당육수를 좀 넣어주시면 오. 훨씬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미리. 네, 이거 저는 당육수 얼마큼 푸른 건가요? 한 컵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같이 넣고. 한 컵 정도. 선생님, 따로 간은 안 하나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시판되고 있는 이 당육수에는 약간 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간은 나중에 좀 맞춰주시는 게 좋으실 뭘로 것 같아요. 맞춰요? 소금, 후추만 쓰시면 돼요. 오, 간단하네요, 네, 선생님. 오늘은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요. 다른 왜 한국식으로 닭찜을 하면은 많은 양념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깔끔하겠어요, 선생님. 네. 야, 셰프님. 네, 이 와인에 알코올 향은 날아가고 그 감칠맛 나는 향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약간 과일 향도 좀 예. 남아 있고.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조림될까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한 10분 정도 약간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좀 끓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향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뚜껑을 닫아서 10분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10분 동안 저희 이대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또 이게 같이 어울리면 좋을 만한 제가 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선생님. 네. 감자가 있는데 뭐 만드시는 거예요? 메시 포테이토를 만들 거예요. 메시포테이토. 그렇죠. 사실 유럽 거는요, 이 곡물보다는 이렇게 감자로 주식을 많이 해결했었어요. 아무래도 포만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이 곁들이기도 하고 같이 넣기도 하는데 네. 저는 오늘 약간 감자를 갈아서 으깨서 만드는 메시 포테이토를 한번 만들어 저도 굉장히 보겠습니다. 좋아해요.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큰 볼하고 네. 볼 하나씩 주시고 메시 포테이토는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소금, 후추 그리고 버터 그리고 네. 우유만 있으면 되는데 간단하네요. 네, 먼저 감자 하나를 저는 넣었어요. 네, 저도요. 감자 하나면은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보통은 한 2인분 내지 3인분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이드 메뉴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요. 감자가 뜨거웠을 때 버터와 그리고 약간의 우유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오. 안 그러면 버터가 녹지도 않고요. 예. 감자가 으깨지지도 않아요. 버터 물론 사이즈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버터 지금 약간 감자가 좀 컸어요 제게. 예. 그래서 버터를 한 큰술 반. 저는 더 컸으니까 네. 두 큰술. 예, 2큰술 넣을게요. 네,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 그리고 약간의 후추. 소금을 몇 꼬집하고 후추를 몇 꼬집 넣을까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요, 한 2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약간 우유도 한 4분의 1컵 정도. 네.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빨리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약간 농도가 부드러워질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후추는요? 후추도 한 꼬집, 후추는 한 꼬집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메시 포테이토까지 완성이 됐고요. 저도요. 자, 저는 여기에, 이제 저 이제 완성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야, 이제 소스가 거의 자박자박하게 예. 이제 없어졌어요. 무슨 소스 같아요, 이게 와인이. 그렇죠. 이제 이 와인이 촉촉하게 닭고기에 쫙 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거 보세요. 안쪽에 네. 빨갛게 이렇게 물든 거 보세요. 좋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터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예. 버터는요,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큰술이요. 네, 한 큰술. 저도 한 큰술 넣을게요. 자, 버터 넣고, 버터는 너무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그 버터의 그 풍미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마지막에 불 끄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남았을 때 버터 딱 넣어주시고요. 이 버터가 들어가니까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뭔가 윤기도 더 잘잘잘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무슨 소스를 만든 것도 아니었는데 와인이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와인은 또 익으면서 훨씬 더 진한 맛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 요리가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양파를 조금 더 두껍게 썰었다면 양파가 거의 근데 약간 제 요리에는 이렇게 양파가 보이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예. 광희 씨의 이 꼬꼬뱅은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네요. 보니까. 그쵸? 네. 저는 여기에 네? 케이퍼 뭔지 아세요? 요거 저 생선 먹을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선 먹을 때 보통 화이트 와인하고 많이 곁들이는데요. 예, 예. 뭐 연어라든지 네? 뭐 생선 요리에 같이 먹는 케이퍼 열매예요. 케이퍼가 뭐 집에 흔히 있는 재료는 아닌데 네? 집에 우리 왜 장아찌 같은 거 있잖아요. 장아찌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장아찌들 예? 집에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좀 다져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고추장아찌가 있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넣어도 될까요? 네, 고추장아찌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잠시만요. 고추장아찌가 때마침 있었어요, 선생님. 약간 고추장아찌를 넣으면 네. 저희가 또 좋아하는 맛이 나겠어요. 매콤하고 그렇죠. 짭조름하고. 약간 이게 약간 퓨전식이긴 한데 예. 이 정도만. 좀 잘게 다질까요? 아니면 네, 좀 잘게 다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선생님, 이 케이퍼하고 장아찌를 넣은 다음에는 몇 분 정도 좀 더 졸여주면 될까요? 한 3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로 이제는 그 정도면 완성이 된 거니까 불을 네. 바로 꺼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실히 향이 그냥 매콤하고 그냥 새콤한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저도 케이퍼 말고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도 넣어주세요. 자, 저도 케이퍼 같이 넣고 네. 케이퍼를 넣으면 약간 짭조름한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족한 간이 된다, 네. 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약간의 소금만 더 첨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예? 담는 것도 좀 분위기 있게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게 이제 몰드라고 하는 건데, 예. 보통 이제 빵이나 이런 쿠키 같은 거 찍어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할 거예요. 느낌 있게. 만약에 이런 게 없다 하시면은 집에 페트병 있죠? 네. 페트병에 이렇게 오리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도 해볼게요. 네. 자, 저는 먼저 메쉬 포테이토를 네. 넣을 거예요. 자, 제 거고요. 자, 메쉬 포테이토를 밑에다가 저는 마지막에 위에다가 네. 감자 위에다가 아까 파프리카 가져놓은 거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색깔도 있고 하니까 뭐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준비된 예. 닭고기와 재료들을 위에다가 꾹꾹 눌러서 담아주셔야 되고요. 예. 빈틈이 없게끔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꾹꾹 눌러서요. 네. 자, 파프리카도 같이 좀 넣어주시고. 네. 빈틈이 없게. 프랑스에 와서 네. 요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느낌이. 그렇죠. 평소에 안 해봤던 비주얼이라. 이 찜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예, 근데 예. 또 와인을 넣었다고 하면은 네. 또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 양념 베이스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한번 좀 뽑아볼게요. 예. 위로 살짝 올리실 때 조금 조심해서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끔 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한번 뽑아볼게요. 좋아요. 뭔가 쭉 흐르는 이야. 신선한 채소를 함께 어린잎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만들어놨던 소스들 있잖아요. 예. 소스와 이 버터를 위에다 살짝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고 저는 케이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케이퍼를 옆쪽에다 이렇게 몇 개 떨어뜨려 줄 거예요. 저도 옆에 소스를 조금 뿌려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예.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훨씬 더 보기 좋은데요. 후추를요. 후추를 살짝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은 훨씬 더 플레이팅 할 때 좋아 보이죠.
닭고기의 화려한 변신. 오늘의 요리 닭찜이 완성되는데요.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요리 완성!